영어를 공부하실 때 처음에 시작하는 게 대부분 문법이나 구문 독해죠. 그것이 어떤 폐해를 갖춰져 주고 여러분들이 평생 영어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폐해가 뭘까요? 이것을 제가 문법이 주는 폐해라고 적었거든요. 우리나라 영어는 대부분 분석에 시작돼요. 그래서 분석이 주는 폐해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 말리의 노래 중에 No Woman No Cry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걸 해석해 보신다면 이 컴마가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No Woman No Cry가 되겠죠. 실제는 No Woman No Cry가 아무것도 표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미리 적어놨지만 No Woman, 여자가 없으면 No Cry, 울 일도 없다. 그래서 나무위키를 보면은 간혹 No Woman No Cry의 가사가 여자가 없다면 눈물도 없다, 다시 말해 울 일이 없다라는 여자 눈물의 씨앗이라는 여성 혐오적인 표현을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자마이카의 노는 허에 해당하며 돈트와 같은 의미이다. 울지 마세요 말이 맞다. 참고로 한국어 시니어님께서는 우먼을 조국인 자메이카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국가는 여성의 대명사 받기 때문에 그렇다. 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릴까요? 그 노우먼 노크라이는 과연 어떤 뜻이겠는가? 문법적으로 따져본다면 no pain, no gain이라고 있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There is, 이게 생략된 거죠. 이렇게 생략됐다고 말하는 거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이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There is no woman, 여자가 없으면 There is no cry, 울음도 없다. 이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것도 틀렸어요. cry는 동사이기 때문에 There is no reason, no cry가 더 맞습니다. 더 정확해요. 자, 그런데 이게 전체다가 다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략됐다가 표현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글의 문맥을 전혀 무시해버린 그냥 규칙에 의한 해석이에요. No pain, no gain을 갖고 해석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도 맞지가 않다고 했죠. 하여튼 간에 규칙을 보고 했을 때도 그래요. 문맥을 무시한 거죠. 이거는 정답은 이게 맞아요. 여자요? 울지 말아요예요. 트렌치타운의 걸먼티 야드란 말은 우리로 따지면은 퍼블릭 하우스예요. 공공주택이라고 하죠. 정부가 관리하는 그 곳에서 이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그곳에 앉아서 대화하면서 No more no cry, 여성이여 울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는 학교에서 시 분석을 배워요. 중요한 건 시를 분석하는 것은 분석하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근데 시를 쓴 사람은 저는 이런 분석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분석을 우리 마음대로 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는 그래서 이것을 나라로 본다라는 이 사람 말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물론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이걸 시적 분석할 일은 없죠. 영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국을 나타냈던 상징했던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우리 영어를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냥 이겁니다. 여성이여 울지 마세요. 앞에 놓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냥 아니 여성이여 울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해석해도 되고,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규칙에 얽매여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웃기고, 여자가 없다 눈물이 없다는 말 되게 웃긴 해석이 아니에요.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문맥상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반말리가 영어를 정확히 했느냐? 문제가 반말리예요. 이 반말리가 영어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 자메이카 출신이라 영어를 약간 그 나름대로 자메이카 영어가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영어인가요? 아니면 자마이카어인가요? 영어죠. 그 나라에 들어가면 또 그 나라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가 고쳐가지고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문법이 자메이카 문법인 거예요. 그러면 굳이 말한다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no cry가 no reason no cry가 되겠죠. to cry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분석이 뭔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마이카의 나라랑까지 나온 거예요. 자마이카의 조국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미국인들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만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걸 되게 시적 분석을 되게 뭔가 하여튼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 문법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놀랬을 때 열에 둘은 엄마야 이런 여자분들 많이 볼 거예요. 영어로는 맘이죠. 우리의 의미는 뭐죠? 깜짝이야라는 뜻이에요. 그럼 미국 사람은 oh God 그렇죠? 읍스도 하지만 oh God God도 부릅니다. 그럼 신이에요? 같은 말이죠. 깜짝이야. 엄마야는 단지 감탄사이다. 놀라움을 표현하는. 엄마야 깜짝 놀랐잖아. 엄마야 놀라게 하지 마. 엄마야 엄마야 맞아요. 저 엄마야 합니다. 엄마야 어머나 아이고 같은 표현이라고 추천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외국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엄마야가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니까 엄마야는 엄마가 아니고 그냥 깜짝 놀랐을 때 하는 표현이야 하면서 나온 게 엄마야 어머나 아이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영어는 가르칠 수 없어요. 언어는 가르칠 수 없다고 노함 솜스키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 거, 강사가 해야 될 일은 올바른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깨우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영어 강사는 지가 뭐 잘났다고 가르치려 들죠. 지가 뭘 한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예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는 원어민 인사법. 안녕하세요. 우리말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해가 돕기 위해서 뭐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하죠. 짧게 말해서. 자, 만났을 때 하는 인사법 한번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뭐를? 한국어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친다는 게 과연 얼마나 촌스럽고 얼마나 억지인지를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가르치는 거는 배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라고 표현할 때 처음 만났을 때 합니다. 그럼 자주 보는 사람끼리 사용하는 인사법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다 호칭을 불러요. 언니 또는 이름 붙여요. 영철아. 그리고 안녕하세요는 안 해요. 안녕 또는 밥을 사용하기도 하죠. 언니 밥 먹었어? 이 밥은 진짜 먹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인사치레입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밥은 먹었어? 란 말은 어떤 걸 먹었어? 또는 나랑 밥 먹으러 갈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또는 이렇게 언니 호칭 부르고 이름 부르고 안녕이라고 짧게 할 수도 있지만 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왔어? 오늘 고생했어. 어때요? 가능하죠? 인사. 잘 쉬었어? 주말을 보내고 나서 월요일 만난다면 잘 쉬었어? 잘 쉬고 왔어? 푹 쉬었어? 주말 잘 쉬었어? 어제는 잘 쉬었어? 어때요? 인사도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종류도 너무나 많죠? 우리 이렇게 창의적으로 제너러티브에게 상생형, 생성하면서 만들어냅니다. 오늘 주말이나 여행 또는 휴식 후 인사법이 되겠죠. 자, 우리 주말 처음 만났을 때는 안녕하세요. 그리고 좀 친해지면 어떤 표현을 쓰는지를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또 있어요. 잘 지냈어? 그쵸? 따뜻하죠? 왔어? 잘 쉬었어?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또는 잘 지냈어?
어때? 이런 표현은 언제 쓰죠?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거는 어울리지 않죠. 이거는 언제 쓰는 겁니까? 좀 약간 친한 사람께 쓴다고 했지만 며칠 안 떨어졌을 때죠. 그냥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이거 하죠. 아주 오래된 사람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인사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단 오랜 기간 얼마큼 걸릴까요? 한 달? 두 달?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오래된 사람 느낌. 억양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잘 지냈어? 이건 뭐예요? 사랑의 속삭임도 돼요. 참 어때요? 언어라는 게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영어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 스스로 깨닫도록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많은 지문을 보게 하고 많은 영어를 듣게 하고 영어에 노출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영어 강사들이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법을 쫙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암기하시죠? 그럼 가보시면 알 거예요. 한두 개는 마저 떨어지죠. 다시 말하면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물론 배우는 게 나쁜 거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이것은 경직되게 되고 제너러티브한 상생형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언어는 기본적으로 상생형이어야 돼요. 문법이 주는 폐해는 바로 No more no cry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분명 여성이여 울지 마세요지만 문법적으로는 No more 하면 여성이 없으면 울 일도 없다라는 말도 맞는 거가 돼버려요. 그러나 틀렸죠. 문맥상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법이라는 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줄 것인가, 그리고 효율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독해도 마찬가지고 영어해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폐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은 몰랐을 때 그냥 물을 정도의, 질문하면 답해 줄 정도의 사람만이 필요하고, 아니면 직접 대화하면서 그냥 여러분과 대화해 줄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책이나 리스닝을 통해서 배워드리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